칼슘 비료 아무리 줘도 왜 흡수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배꼽 썩은병이라든가 고두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스연TV입니다. 칼슘 비료 많이들 주시는데 흡수가 안 돼서 항상 불만이 많으시죠? 오늘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하시고 항상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토마토에 있는 배꼽 썩은병이죠. 그 다음에 사과의 고두병입니다. 토마토 배꼽 썩은병이나 고두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병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이 물러지거나 까매지면서 그 표면에 병원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그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이 여기에 기생을 하면서 병이 아닌데 곰팡이가 보이고 썩고 그러니까 병인 줄 알아서 이렇게 병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었죠. 근데 다 이게 칼슘 문제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생기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토마토나 사과 외에도 딸기, 고추, 참외, 파프리카 등 모든 과채류들을 재배하시는 분들, 과채류뿐 아니라 엽채류까지도 다들 칼슘 문제로 고민을 하십니다. 그 고민의 이유는 아무리 줘도 왜 부족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보통 농민분들이 칼슘 부족이 상당히 걱정되시기 때문에 칼슘 시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칼슘 부족이 나타나시는 그 농가는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칼슘 비료를 계속 줘봐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칼슘 비료를 줘도 흡수가 되지 않는지, 왜 부족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먼저 아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 칼슘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게 왜 칼슘 부족의 원인이냐? 광합성 잘 되라고 평소에 마그네슘을 꾸준히 또는 과도할 정도로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고 나면 마그네슘은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그네슘 때문에 칼슘 흡수가 안 돼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기량작용 때문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기량작용 관계에 있어요. 기량작용하면 표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식물에게 흡수되려고 서로 싸우는 관계다. 그러니까 싸우는 관계면 어떻겠습니까? 싸우는 관계에 둘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 놈만 흡수가 되겠죠. 이기는 게 어떤 것이 이기냐? 머릿수 많은 게 이깁니다. 머릿수 많은 게 이기니까 즉 함량이 높은 것이 먼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많이 주면 질소 비료를 줘도 마그네슘 함량이 더 높으면 칼슘이 들어가질 못해요. 칼슘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특히나 칼슘과 마그네슘은 3대1의 비율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1대1이면 둘 중에 싸워서 하나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칼슘이 셋, 마그네슘이 하나 정도의 비율로 있을 때 기량작용에 걱정 없이 칼슘이 흡수가 되고 마그네슘도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이죠. 가리와 질소를 과다 시비하는 것도 칼슘 부족의 원인이 됩니다. 크게 잘 자라라고 또 당도 좋아지라고 수학기 쪽에 가리를 주시죠. 질소도 열심히 주시고요. 근데 가리는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과 유사하게 기량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소는 가지가 자꾸 웃자라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다른 성분들을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장지가 칼슘까지도 독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칼슘이 열심히 줬는데 웃자라는 나뭇가지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칼슘이 과실로 이동하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리를 너무 많이 주는 것, 질소를 과다하게 주는 것도 원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칼슘에 문제가 있는 농가는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줘도 칼슘 부족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건조한 환경에서 칼슘 이동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병이 올까봐 약간은 좀 환기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건조하게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봄 가뭄이나 이런 가뭄 상태에서는 칼슘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식물체 내에 들어가도 움직임이 아주 작기 때문에 칼슘을 이동시키려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건조하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죠.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물체 내에 물이 움직이질 못해요. 칼슘도 물에 녹아 있어야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실에 칼슘 이동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칼슘을 줘도 거의 잘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는 방법이 없냐? 아니죠.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좀 이따 제가 해결 방법은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토양이 과습해도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과습하면 왜 문제냐? 뿌리도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뿌리가 숨을 못 쉬면 뿌리가 죽어요. 그러면 뿌리가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 뿌리 주변에 과습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과습하면, 토양이 과습하면 공기가 없어요. 공기. 사람도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고, 뿌리도 숨을 쉬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가 부족해지면 뿌리가 호흡을 못 합니다. 뿌리가 호흡, 우리가 호흡하듯이 뿌리도 호흡을 한다는 거죠. 호흡 표현이 뭐냐면, 에너지를, 축적된 에너지를 분해해서 본인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양분을 분해해서 사용해야 되는 작용이 필요한데 그게 안 돼요. 호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뿌리에 당이 쌓입니다. 뿌리의 당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의 미생물들이 뿌리의 당을 뺏기 위해서 공격하고 와요. 그러면 뿌리가 죽는 거죠. 뿌리가 죽으면 당연히 칼슘 흡수를 못하죠. 그러니까 토양이 과습하면 뿌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서 뿌리 흡수, 칼슘 흡수가 거의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알카리성 토양에서도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불용화돼 버려요. 알카리성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8, 9. 뭐 알카리성이면 뭐 산성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7이 중성이니까 그 산성은 뭐 4 정도 돼야 산성이고 그 알카리성은 10 정도 돼야지만 알카리성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양 산도가 7.5 이상만 돼도 칼슘이나 인산이 흡수가 안 됩니다. 산성 토양을 걱정하셔서 너무 많은 석회나 이런 걸 넣어서 pH를, 산성도를 너무 높여놔도 이거 자체가 칼슘과 인산의 흡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칼슘과 인산이 결합해서 불용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칼슘 흡수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개선하면 되겠죠. 즉 하나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최적 비율인 3대1 정도로 토양 중에서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또는 어떤 약재를 칼슘제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마그네슘제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비율이 3대1이 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마그네슘이 높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리나 질소 시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주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가리나 질소는 뭐 다량 원소로 반드시 필요한 비료 시비하니까. 하지만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는 어떤 걸로 판단하냐? 스스로 주셨을 때 칼슘이 부족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칼이랑 질소를 좀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조하거나 과습한 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 배수도 자주 해주세요. 하우스에서 보통 보시면 저온 피해가 겁나서 추울까봐 어떤 문제 때문에 환기를 안 하시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은 5분, 10분씩 양쪽 창이나 측창 여기 열고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그 작물 생육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런 건조하거나 과습한 환경을 해서 개선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수 시설은 당연히 잘 주시고 고래 물이 고여 있는 그 하우스는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근 높게 배수로는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토양 산도 조절을 꼭 중성으로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토양 산도 조절은 pH 미터로 평소에 측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작물을 심기 전에 그 토양 분석하시고 작물 생육기 중간에도 토양 분석하시고 끝나고도 토양 분석을 하시는 정기적으로 토양 분석을 맡겨서 하시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용성 칼슘을 연면 살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흡수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뿌리로 주겠다고 고집을 하셔서는 해소가 안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연면 살포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양분이 칼슘이에요. 잘 녹아있는 수용성 칼슘을 정기적으로 3세 연면 살포를 하시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부터 시작해서 복숭아라든가 딸기, 뭐 참외까지 다양한 작물에서 칼슘 흡수에 정말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리면 아마 이미 잘 알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3대1로 되어 있는 제품인지 그래서 기량작용 없이 흡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체내 이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물에 녹아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붕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붕소가 꼭 들어있는 게 좋겠죠. 연면 시비했을 때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흡수 능력은 사실 이 칼슘이 어디에 어떻게 킬레이팅해서 어떤 형태로 녹아있느냐가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칼슘이 흡수에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칼슘을 잡고 같이 들어가는 물질. 그래서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걸로 평가되는 게 유리아미노산을 킬레이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리아미노산이 킬레이팅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효과가 아주 좋겠죠. 다 아시는 아미노 칼마붕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다 갖추고 있는 뭐 칼슘과 마그네슘 3대1에 붕소가 고농도로 들어있고 그러면서 유리아미노산이 킬레이팅 되어 있는 특수 제품이죠. 그래서 수입 완제품으로 이미 뭐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미노 칼마붕이라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칼슘 흡수의 중요한 관리 방법, 그 원인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지역별 구매 안내 번호 참조하셔서 지역에 연락하시면 가까운 판매점 안내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